이번엔 여권 소식도 다뤄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10만 원 재난 위로금 공약을 히든카드로 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거는 그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예산 투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은 서울시장의 선택이죠. 10만 원을 디지털 화폐로 재난 위로금을 드리면서 하게 되면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결제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신대 김수경 교수님 10만 원 얘기도 들리고 약간 서울시민 디지털 화폐로 드린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게 재난 위로금이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지금 박영선 후보가 공약한 10만 원 이게 뭡니까 정체가? 10만 원을 전 서울 시민들에게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1인당 10만 원씩 디지털 화폐로 이제 지원금을 이제 준다는 거고요. 시민 모두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원씩이요? 지금 예산이 거의 1조 정도 이제 들어간다는 건데 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기가 이제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그 시장의 어떤 역량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10만 원씩을 나눠주겠다 이제 이렇게 공약을 하고 나선 겁니다. 요게 김 교수님 어떤 겁니까? 그간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어려운 중소 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 지원금 혹은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해왔잖아요. 근데 이건 이름이 재난 위로금인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본질 자체는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10만 원씩 나눠주고 소비 진작도 하고 그걸로서 경제도 좀 활성화하고 이제 이러한 목적에서 이제 저 공약을 내건 건데요. 서울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0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하면 이제 1조가 든다는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박영선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LH 사태로 촉발된 이제 부동산 이슈가 지금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그 관심을 좀 흐트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계속 이제 부동산 문제가 계속 여당에게 안 좋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런 재난 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꽃놀이패인 게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제 도움을 주자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 반대를 할 경우에 이게 재원도 어렵고 또 매표 행위 아니냐 이런 비난들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다들 어려운데 이런 재원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야당의 공세가 적합치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영리한 어떤 전략일 수가 있죠. 승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만약에 이게 오세훈 후보가 될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나중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무상급식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했기 때문에 나중에 낙마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토론 같은 데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재난지원금, 재난 위로금을 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이제 옛날 일도 상기시킬 수 있고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장기적인 어떤 안목도 혹시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자,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현재 백중세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여론조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항하는 박영선 후보의 승부수다라는 김 교수의 설명이었는데 요게 지금 논란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매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약 같은 공약입니다. 본인이 당선되고 나면 모든 서울 시민에게 10만 원씩 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예산 1조 원이나 씁니다. 공약에 탈을 쓴 사실상 담례이자 매표 행위인 것입니다. 급조된 선거용 매표 공약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마치 고무신을 뿌리던 5, 60년대 고무신 선거를 연상시키는 공약으로 요즘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고무신 얘기도 나왔고 마약 얘기도 나왔는데 박정원 대변인 야당에서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 당연하잖아요. 지금 정의당 대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무신 주고 막걸리 먹자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싶어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전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준다는 게, 자, 학제적으로 접근을 해도 우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한계 상황이 있는 분들을 좀 두텁게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그렇게 해서 코로나 상황을 좀 극복하고 난 다음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지원을 해서 좀 경기 진작 효과를 만들자라는 것도 아니고, 선거 앞두고 갑자기 지금 10만 원씩 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게 경기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금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저렇게 하는 게 뭐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서 지금 선거 국면을 뒤집어 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다고는 이해를 하더라도 글쎄 저렇게 계속 그냥 1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돈 뿌린다고 해서 표 온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옳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총선에서 아마 재난지원금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재미를 봤기 때문에 저런 방식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뭐 1차부터 4차까지 올해만 해도 벌써 재난지원금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저런 방식에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동요하거나 효과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걸로 끝나지 않고 서울판 뭐 가덕도는 안 나오겠어요. 뭔들 뭐 다 할 텐데 글쎄 지금 현재 있는 처해 있는 그 선거 국면 상황에서 서울 시민들이 저는 현명하게 판단하고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막 무자비하게 막 공약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무자비하다라는 의견은 야당의 입장을 우리 박정하 전 대변인이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 주신 거고요. 이에 대해서 윤태권 실장은 어때요? 이건 뭐 당위적으로는 찬반이 엇갈릴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위를 떠나서 저는 박영선 후보가 참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 판이 안 좋거든요. 사실 LH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대통령하고 여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박영선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여권이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을 좀 흔들어야 된다. 어찌됐건. 그리고 당이라든지 이쪽은 좀 오세훈 후보 등에 대한 이제 네거티브로 가고 본인 포지티브로 가는 투트랙 전략이고 박영선 후보를 보면은 직구 던졌다가 직구 잘 안 먹히면 벼다구 던지고 뭐 몸쪽 낮은 공 던지고 높은 공 던지고 쭉쭉 다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참 현란한 게 자 이거 재난 위로금이죠. 10만 원만 해도 되게 재밌는 게 박 후보가 말하기 전날에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뭐 서울 부산 이렇게 하면은 1조 1,000억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약간 받은 느낌도 있고 두 번째는 또 큰 프레임 하나가 뭐냐면은 여권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선거 지는 게 나쁘지 않을 거야. 위기감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재명 말고 누가 있냐 이런 정서가 확산될 거야. 라는 이런 관측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어떤 정책적인 행보를 같이 하고 여기서 이제 10만 원 보편적 위로금 그리고 지역화폐 이 부분은 이재명 칼라하고 맞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 쪽에 좀 가까운 의원들도 박영선 후보를 이제 적극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력해가지고 쓰고 있는 이런 뭐 좀 선거 정치 베테랑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박영선 후보의 고군분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체 판이 안 좋은 걸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걸 좀 지켜보죠. 예.